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자모란트와 라멜로 볼. 자, 이 두 명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를 하고, 그리고 스튜디오에 왔다가 이제 내일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저희 조코프TV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 9차 직관 여행을 가게 되고요. 저희 10차도 열려 있습니다. 벌써 두 자리 수가 찼는데, 2월 초에 출발을 해서 골스와 레이커스, 그리고 레이커스 OKC, 그리고 웬반야마의 샌안토니오 레이커스 이 세 경기 패키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금액도 지금 저렴하게 내놨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제가 자모란트와 라멜로 볼을 함께 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뭐 비교라기보다는 이 두 명이 처한 현재 상황, 좀 얄궂은 운명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현재 NBA에서는 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뭐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루카 돈치치의 트레이드 이후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 어떤 선수도 트레이드가 될 수 있음을 이제 NBA 전반적으로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NBA 최근 기조인데요. 구단 내에서 독보적인 에이스라고 평가받는 심지어 젊은 선수들도 예외는 없어요. 기량 하락이나 혹은 잦은 결장, 그리고 팀 분위기에 악 영향을 미칠 시에는 언제든 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는 너를 내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죠. 물론 그걸 실행한 인물은 비정상적인 인물이고 비정상적인 조직이었지만 루카 돈치치의 트레이드가 이런 분위기로 약간은 다져놓은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샬럿과 멤피스 이 두 구단을 이끄는 독보적인 에이스 2인이 있습니다. 바로 라멜로 볼과 자모란트인데 이 두 명이 또 지닌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화려합니다. 보는 맛이 있죠. 굉장히 힙합니다. 맵시가 있고요. 다만 부정적인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출석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그냥 경기 소화의 능력 자체가 대단히 떨어진다는 거죠. 부상도 잦았지만 또 분명히 부실한 몸 관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사생활 문제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봉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생산력입니다. 두 선수 모두 다 몸값은 굉장히 셉니다. 하지만 생산력 자체는 뭐 절대 가성비로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좋지 못하고요. 세 번째는 두 선수 모두 다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직접 양 구단이 뽑아서 키운 선수예요. 그리고 원클럽 맨이고요, 현재까지. 하지만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맨 처음에 이 두 명에게 연장 계약을 줬을 때만큼의 그런 뭐 입지냐, 그런 뭐 무게감이냐 묻는다면 아니죠. 네 번째는 두 소속팀은 현재 성적도 좋지 못하고 분위기도 다운되어 있습니다. 리툴링이 필요해요. 리빌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중간중간 수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날아가버린 출석률. 라멜로 볼을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라멜로 볼은 2020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2020년 드래프트 3순위로 샬럿 호네츠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 신인왕, 그리고 그 다음 해 올스타, 2년차 때까지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또 사무국의 하입도 받았었고. 하지만 첫 두 시즌을 제외하고는 매 시즌 50경기 이하만 출전하는 데 그칩니다. 60경기도 아니고 50경기 이하에 그쳤어요. 출석률이 형편없는 거죠. 네, 뭐 자이언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볼륨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스탯 패딩이다 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팀 승리에 관심 없고 그냥 내 기록, 그 다음에 뭐 릴스나 쇼폼에 올라갈 그런 플레이를 위한 아주 속빈 강정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석률이죠.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팀의 장기적인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자산인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어요. 못 나와. 팀을 승리로 이끌지도 못해. 그리고 라멜로 볼은 자모란트와 다르게 뭐 사생활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팀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면도 없어. 샬럿 구단 수뇌부 입장에서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자, 출석률 한번 살펴볼까요? 2021 시즌 51경기, 그리고 21-22 시즌 75경기, 이때까지 괜찮았어요. 그리고 루키 시즌 때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이때는 단축 시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23 시즌 36경기, 그리고 23-24 시즌 22경기, 24-25 시즌 47경기. 그러니까 계속된 발목 부상 때문에 뭐 손목도 다쳤었지만 출전 경기 수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무 적었습니다. 자, 라멜로 볼의 25-26 시즌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팀은 17게임을 치렀는데 라멜로 볼은 10경기를 소화하는 데 그쳤고요. 출석률이 58.8%. 그냥 본인 커리어대로 가고 있어요. 21.2득점, 9.3 어시스트 오케이. 6.6 리바운드 아주 오케이. 하지만 필드골 39.3%, 3점 28.6%.
효율이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볼륨은 채우고 있지만 효율은 예년에 비해서 급감했고요. 올 시즌 역시 초반부터 결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전까지 커리어 5시즌 231경기 출전에 그쳤어요. 나누기 해볼까요? 한 시즌당 46경기 뛴 거예요. 평균 36게임 빠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NFS, not for sale이 아니다. 이제는 절대 팔 수 없는 자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샬럿에서는 그리고 라멜로 볼 이외에 브랜든 밀러, 물론 이 친구도 지금 부상이 잦긴 해요. 여기에 콘 크니플이라는 중심축이 존재합니다. 뭐 라이언 칼크브레너나 시온 제임스도 있지만 밀러나 크니플은 라멜로 볼과 마찬가지로 플레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백코트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포지션 1선에 또 다른 영스타들이 2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늘 팀 내 득점 1위였던 볼은 이번 시즌 현재 마일스 브리지스에 이어서 팀 내 득점 2위로 밀려났고요. 올해 신인인 크니플보다 훨씬 효율이 저조합니다. 지금 샬럿이 하는 걸 보면 콘 크니플 위주로 가야 될 판이에요. 오히려 라멜로 볼이 크니플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자, 제이크 피셔가 라멜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샬럿이 라멜로 트레이드 제안을 들어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크 스타인 역시도 라멜로를 포함해서 또 다른 포인트 가드인 자모란트, 트레이 영 모두 트레이드 마감일까지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뭐 자세한 팀에 대한 링크나 혹은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라멜로 볼의 트레이드에 대한 그런 루머들이 지금 막 샘솟고 있는 거죠. 자, 라멜로 볼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무지막지하게 길게 남고 비쌉니다. 일단 이번 시즌 38밀 오케이. 하지만 다음 시즌 41밀, 그리고 27-28 시즌 43밀, 28-29 시즌 46밀, 그리고 29-30 시즌의 UFA. 완전히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데, 물론 셀러리 캡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비율이죠. 셀러리 비율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연평균 40밀 이상 받는 라멜로 볼이 이 정도 출석률, 이 정도 효율이라면 비싸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라멜로는 이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나한테서 나온 말이 아닌 거 알지? 나는 샬럿을 좋아한다. 샬럿을 떠날 일은 없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해버렸다. 지금 상황이 싫어서 직접 말을 꺼내야겠다고 느꼈다라고 하면서 일단 불은 껐습니다. 라멜로 볼은 확실히 샬럿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라멜로 볼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엄청난 틱톡 스타이기도 하지만 또 의외로 뭐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대도시를 또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샬럿의 생각은 바뀔 수가 있죠. 크니플이 잘하고 있고 브랜드 밀러가 지금 뭐 1년 반째 골골대고 있지만 어쨌든 밀러라는 선수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라멜로 볼의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살짝 한번 판매해볼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크 피셔나 마크 스타인이 또 그런 보도를 한 거일 테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자모란트입니다. 멤피스를 떠날 때가 됐다라고 지금 입을 모으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코칭 스태프와 불화가 여전히 심각해요. 팀 내 뭐 분위기도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모란트가 동료들과 불화를 겪는 경우는 없지만 지금 투마스 이살로 감독의 철학과는 완전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 때도 멀찍이 떨어지는 장면들이 나왔고, 또 팀에 대한 노력과 헌신과 의지가 부족해서 자체 신기 한 게임 받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올 시즌 현재 에이스라 부르기에는 민망한 성적과 출석률에 그쳐 있습니다. 지금 자모란트의 기록과 출석률을 보면 은퇴 한 2-3년 남긴 선수 같아요. 그 정도로 엉망입니다. 세 번째, 안팎으로 쌓이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죠. 자, 모란트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는 자이언 윌리엄슨과 함께 드래프트 동기였죠. 그래서 사무국으로부터 역시나 푸시와 하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이플라이어죠. 완전 그냥 이 깡마른 선수가 진짜 그 깡을 앞세워서 마른 몸매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덩크를 찍고 소속팀은 서부 2위를 2번이나 차지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올라가지 못했고 오히려 이미지가 추락했죠. 멤피스는 불평 군자들의 모임, 또 스스로 이미지를 깎아먹는 그런 행동들, 대표적인 게 자모란트의 SNS에 총기 노출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는 멤피스가 모란트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될 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모란트는 현재 종아리 염좌 때문에 2주 동안 아웃입니다. 루키 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두 65경기 출전 이하에 그쳤어요. 줄곧 NBA가 주요 자격을 부여하는 수상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키 시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 정도로 출석률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의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다치는 건 뭐 본인의 의지가 아닐 수 있지만
또 라멜로 볼과는 다르게 부상 때문만으로 이렇게 빠진 건 아니니까요. 올 시즌도 총 17경기 가운데 5게임 결장이고 앞으로 이 결장 수는 늘어날 겁니다. 12경기 28.8분 뛰었고요. 그리고 출석률은 70%, 17.9득점, 7.3어시스트, 죄다 지금 커리어 로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필드골이 36%가 안 돼요. 35.9%, 3점 16.7%. 그러니까 슛 셀렉션도 좋지 않지만 본인의 약점을 연구하고 메우고자 했던 노력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효율은 이거는 그냥 낙제점이에요. 벤치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언터처블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자모란트 같은 경우는 커리어 내내 돌발 행동했습니다. 특히나 SNS의 총기 노출 2번은 어떤 선수가 사고를 치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컸어요. 단기간 내에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생산성이 눈에 보이게 하락됐습니다. 지금 자모란트는 최전성기를 달려야 돼요. 그런데 종아리 고장났죠. 코칭 스태프와 사이 안 좋죠. 그 다음에 그래 다 플레이를 잘하고 그 다음에 생산력이 좋고 팀 성적이 훌륭하면 모르겠는데 그 어떤 토끼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란트 없이도 꾸준히 승률을 냈던 멤피스의 과거가 있죠. 예전에 모란트 없을 때에도 멤피스는 성적이 꽤나 좋았습니다. 그때 타이어스 존스도 있었고 데스먼드 베인이 무럭무럭 성장도 했었고 굉장히 모란트 무용론이 계속 줄곧 모란트를 따라다녔었어요. 세 번째는 세드릭 하워드나 또 혹은 이번에 연장 계약을 맺은 자렌 잭슨 주니어 같은 구심점이 그래도 존재한다는 거죠. 산티 알다마도 마찬가지고 지금 캠 스펜서 워낙 잘해주고 있고 물론 알다마나 스펜서 같은 선수들이 모란트가 주는 무게감에 비할 바는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슈퍼스타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거나 판다고 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에 대한 자체 평가를 무조건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멤피스는 세드릭 하워드가 당연히 언터처블이고 자렌 잭슨 주니어는 연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두 명 보통은 중심축을 2-3명 잡고 가잖아요. 이 2명을 잡고 지금 판을 새롭게 깔 수도 있는 그림이다 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자모란트가 투마스 이살로 감독의 지도 스타일에 대한 강력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거 바뀌겠어요. 감독과 선수는 사이가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이가 나빠졌다가 결국에는 감독이 잘리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데 멤피스는 지금 투마스 이살로 감독 체제로 탈바꿈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모란트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슈퍼스타랑 감독이 싸우면 어디 감독 잘라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구단 내에서도 모란트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모란트가 올 시즌에 완전히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파워 싸움에서 이살로 감독이 이긴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모란트가 딱히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언터처블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훅스 하이비 보도를 했습니다. 모란트의 최근 행보를 본 다수의 NBA 팀들의 생각은 이렇다 라면서 스스로가 플레이의 수준을 깎아내리고 있으며 팀을 나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훅스하입이 추측을 한 거긴 하죠. 왜냐하면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건 이제 팩트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자모란트나 라멜로 볼은 은근히 샬럿과 멤피스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이 프랜차이즈와 그 다음에 이 시장의 규모 때문에 불만을 지닌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속한 그 소도시에 대한 애정보다는 결국 플레이를 펼치고 성실함을 내보이고 팀의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발전을 도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2명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팀에 대한 애정, 도시에 대한 애정은 무조건 있어요. 이 2명이 그런 부분들까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자모란트나 라멜로 볼 모두 다 팀의 장기적인 계획 자체를 지금 약간은 망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또 나오는 거죠. 자, 자모란트도 눕방 BJ나 비슷합니다. 19-20 시즌 67경기, 2021 시즌 63경기인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 21-22 시즌 57경기, 22-23 시즌 61경기, 23-24 시즌 총질환을 하면서 9경기, 24-25 시즌 또 부상 겹치면서 50경기, 6시즌 동안 307경기 뛰었어요. 이 말인 즉슨 한 경기 평균, 한 시즌 평균 50경기 뛴 겁니다. 32게임 아웃이에요.
이런 선수에게 계속해서 미래를 맡기고 질질 끌려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멤피스 관련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자모란트가 최근 들어서 또 화제에 올랐습니다. 바로 클레이 탐슨과의 말싸움 때문인데요. 지난 11월 23일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에서 멤피스와 댈러스의 맞대결이 열렸습니다. 자, 경기가 끝나갈 무렵에 자모란트와 클레이 탐슨의 언쟁이 발발했죠. 자, 그전에는 캠 스펜서가 인터뷰를 했는데 캠 스펜서가 이날 잘했어요. 거기에 갑자기 모란트가 난입해서 한마디 합니다. 야, 누가 오늘 경기 최고의 슈터였는지 말해봐봐. 골든스테이트 출신의 걔는 아니었을걸? 클레이 탐슨을 저격한 거죠. 자, 그리고 클레이 탐슨과 자모란트는 그 이전에 이 멤피스의 산티 알다마가 댈러스의 플래그의 이 발목을 잡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서로 신경전도 벌이고 또 목에 핏대도 세우면서 말싸움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클레이 탐슨과 자모란트가 클레이 탐슨 눈앞에서 삿대질을 했었고 클레이 탐슨이 또 그 손을 뿌리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레이 탐슨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란트 재밌는 사람이고 항상 말이 많다. 근데 걔는 책임감이 없어. 벤치에 있으면서 함부로 떠드는 거 웃긴 일이다. 그러니까 나오지도 못하면서 벤치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웃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 모란트가 경기장에서 책임을 다하길 원한다. 그런데 모란트는 다른 많은 이유들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총질환과 부상이죠. 스타가 되면 책임감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모란트는 그 의무를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클레이 탐슨도 에고가 굉장히 세고 뭐 예전에 데빈 부커와 신경전 했을 때 손가락 4개 펴면서 나 챔피언 바지 4개인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부커를 도발한 적도 있는데 뭐 클레이 탐슨의 이 말은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클레이 탐슨과 자모란트의 뭐 그런 티어 분류를 떠나서 자모란트는 지금 클레이 탐슨의 팩트에 완전히 폭행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뭐 이런 신경전은 또 보는 재미가 있죠. 다만 저는 모란트가 지금은 그렇게 사복을 입고 다른 선수들과 시비를 뭐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유니폼을 입고 플레이로 저는 상대 선수와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만약에 샬럿과 멤피스의 구단 수뇌부라면 저는 라멜로 볼과 자모란트를 조금이라도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 것 같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샬럿은 브랜드 밀러, 그 다음에 콘 크니플, 뭐 라이언 칼크브레너 오래 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멤피스도 괜찮아요. 멤피스도 뭐 세드릭 카워드나 뭐 자렌 잭슨 주니어도 있고 산티 알다마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묶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잭 이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명이 빠르게 시장에 나오는 게 두 팀에게 또 두 프랜차이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닮은 듯 닮지 않은 또 안 닮은 듯 무지하게 공통점이 많은 이 두 선수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더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고 또 저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국을 내일 떠나지만 그래도 컨텐츠는 계속 호텔방에서 올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 10차 NBA 직관 여행 2월에 떠납니다. 아직까지 자리가 좀 남아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응모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